도시 한복판 사거리입니다. 신호는 초록불이고 차들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고 사람들은 고개 숙이고 휴대폰 본 채로 길을 건넙니다. 옆에서는 자전거와 킥보드가 샥 하고 끼어들고 배달 오토바이는 건물 코너를 돌자마자 그대로 튀어나오죠. 문제는 서로가 서로를 잘 못 본다는 겁니다. 버스 사각지대에 들어간 보행자, 창고 안에서 후진 중인 지게차 앞에 서 있는 작업자, 골목 코너 뒤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오토바이까지 오늘 영상의 주인공은 바로 이런 보이지 않는 순간들을 노리는 아주 작은 회사입니다. 나스닥 티커 FRSX, 이스라엘 레스치온에 있는 포어사이트 오토노모스 홀딩스, 원문으로는 Foresight Autonomous Holdings입니다. 이 회사가 들고 나온 아이디어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센서를 계속 더 붙이는 대신 이미 달려있는 카메라와 센서들을 소프트웨어와 통신으로 훨씬 더 똑똑하게 만들자. 눈앞에 보이는 것뿐 아니라 코너 뒤, 건물 뒤, 버스 반대편에서 달려오는 것까지 미리 계산해서 알려주자는 거죠. 그래서 포어사이트의 사업은 크게 두 줄기로 움직입니다. 첫 번째 줄기, 3D 비전 소프트웨어입니다. 차나 트랙터, 드론에 카메라를 2개 달고 사람 눈처럼 왼쪽 눈 오른쪽 눈을 써서 앞에 있는 사람, 차량, 콘크리트 블록, 철도 레일 위의 장애물을 입체로 인식합니다. 여기에 열화상 카메라를 섞어서 안개, 비, 눈, 야간에도 보이게 만드는 솔루션이 원래 쿼드 사이트 라인이고 이미 달려있는 카메라를 그대로 쓰면서 소프트웨어만으로 3D 인식을 추가하겠다는 개념이 아이존 계열입니다. 타깃은 승용차만이 아닙니다. 도시철도 차량, 대형 트럭, 굴삭기와 트랙터 같은 중장비, 산업용 드론, 군용 차량처럼 앞에 뭐가 있는지 제대로 보는 순간이 곧 안전과 직결되는 모든 이동체가 잠재 고객입니다. 두 번째 줄기, iNet Mobile이라는 자회사입니다. 여기는 아예 관점이 다릅니다. 카메라에 안 잡히는 것들을 통신과 위치 정보로 미리 보자. 운전자와 보행자, 자전거, 킥보드, 버스에 달린 단말기와 스마트폰들이 각자 자신의 위치와 속도를 서버로 계속 올립니다. 서버는 이 궤적들을 초 단위로 계산하다가 이 궤도면 몇 초 뒤에 부딪히겠다 싶으면 사고 나기 전에 먼저 경고를 쏴줍니다. 코너 뒤, 건물 뒤, 대형 버스 반대편처럼 내 눈과 카메라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실제로는 누군가 빠르게 접근하는 그 상황을 시야 바깥에서 잡아내려는 플랫폼입니다. 여기까지가 포어사이트의 2개의 뇌, 3D 비전과 V2X 통신 플랫폼이고요. 이제 지도 한 장 펼쳐놓고 이 작은 회사가 실제로 어디까지 들어가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인도입니다. 포어사이트는 인도 티어1 부품사 엑스카바와 손잡고 자동차, 오프 하이웨이 장비, 중장비, 드론, 방산, 철도까지 꽤 넓은 영역에 3D 인식 솔루션을 올리는 상업 협약을 맺었습니다. 회사와 공시 기준으로 이 인도 프로젝트에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최대 1,950만 달러 규모의 매출 잠재력을 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으로 가보죠. 포어사이트는 도시철도 제어 시스템 업체 제장 스트림레일과 함께 도시철도 차량에 3D 카메라와 인식 소프트웨어를 올리는 상업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선로 위에 떨어진 물체, 선로를 건너는 사람, 안전구역을 벗어난 작업자를 입체 인식해서 자동 감속, 제동, 경고를 걸겠다는 그림이고 이 프로젝트의 잠재 매출은 2029년까지 최대 1,200만 달러, 상업화는 2026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다시 인도로 돌아오면 이번에는 드론입니다. 포어사이트는 인도 방산 드론 회사 빅뱅 붐 솔루션스와 함께 산업용 자율 드론에 포어사이트 3D 비전을 올리는 프로젝트로 인도 이스라엘 공동 혁신 펀드에서 2년짜리 총 500만 달러 규모의 개발 프로젝트 승인을 받았습니다. 위험한 산업 현장, 정유, 가스 시설, 광산, 발전소 같은 곳에서 사람 대신 들어가는 러기드 자율 드론을 만들자는 콘셉트입니다. 이번엔 한국입니다. 포어사이트는 한국 티어1 부품사 코넥, 자율 농기계 솔루션 업체 GNT와 함께 자율 트랙터용 3D 인식 시스템을 개발하는 3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논과 밭, 과수원, 비포장 도로처럼 환경이 지저분한 공간에서 사람과 장애물을 인식해서 자율주행을 안전하게 만들겠다는 구상이고 회사 발표 기준으로는 2030년까지 최대 3,500만 달러 매출 잠재력, 첫 상업 판매는 2026년부터 기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로 넘어가 보면 아이네트 플랫폼은 프랑스 통신사 오렌지, 르노그룹,
소프트웨어 레퍼블릭 컨소시엄과 함께 도심버스, 자전거, 보행자 충돌 방지 실증을 진행했습니다. 실제 도시 환경에서 약 99% 수준의 충돌 감지율을 기록했다는 1단계 결과가 나왔고 2025년 4분기에는 실제 대중교통 앱 이용자 최대 1만 명이 참여하는 라이브 대규모 실험으로 넘어가는 중입니다. 일본에서는 소프트뱅크, 일본 완성차 및 보험사들과 함께 아이네트를 탑재한 POC를 여러 차례 진행하면서 V2X 충돌 방지 시스템을 검증하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방산 쪽으로 시선을 돌려보면 이스라엘의 방산 기업 엘빗 시스템스와는 자율, 반자율 지상, 플랫폼용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최대 400만 달러 규모의 5년짜리 상용 계약을 이미 따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아이네트 모바일 지분에 외부 투자자들이 300만 달러를 넣으면서 아이네트의 기업 가치를 약 5,500만 달러로 평가한 딜도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왠지 꽤 큰 회사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현실 숫자를 한번 꺼내볼 시간입니다. 포사이트가 발표한 2025년 2분기 실적을 보면 분기 매출은 대략 12만에서 13만 달러 수준입니다. 작년 같은 분기와 비슷하거나 약간 늘어난 정도이고 GAAP 순손실은 약 280만 달러 안팎입니다. 2025년 상반기 전체로 보면 매출은 여전히 수십만 달러대, 순손실은 수백만 달러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매출 구조는 아직 파일럿, 초기 상용화 단계 수준에 머물러 있고 순이익은 깊은 적자 구간입니다. 이 작은 몸집으로 R&D, 글로벌 파일럿, 각종 POC와 영업, 상장 유지 비용까지 다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신주 워런트 발행으로 돈을 채워 넣었고 나스닥 최소주가 요건을 맞추지 못해 경고를 받은 뒤 역분할까지 한번 이미 실행했습니다. 실적 발표와 외부 분석을 종합해보면 이 회사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몇백만 달러대, 연간 적자 규모를 생각하면 추가 자금 조달 없이 장기 생존을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구조라는 점이 거의 모든 리포트에서 공통적으로 짚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한쪽 테이블 위에는 엑스카바 1950만 달러, 스트림라일 1200만 달러, 코넥긴티 3500만 달러, 엘빗 400만 달러, 빅뱅 붐 드론 프로젝트 500만 달러 플러스 알파 같은 계약서에 적힌 잠재 매출이 잔뜩 올라가 있고 다른 한쪽 테이블에는 지금 당장 찍히는 분기 매출 10만 달러대와 매년 수백만 달러씩 빠져나가는 적자가 놓여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포어 사이트를 어떻게 봐야 하느냐? 제 생각에는 이 한 줄이 가장 솔직한 정리입니다. 도시 사거리, 철도 선로, 공장 창고, 농업 현장, 군용 차량까지 전 세계 사각지대를 다 묶어서 CD 비전 플러스 V2X 플랫폼으로 먹어보겠다고 주장하는 극초소형 딥테크 옵션 플레이, 즉 안정적인 배당주도 아니고 이미 검증된 대형 성장주도 아닙니다. 자율주행, 드론, 중장비, 철도, 도시교통안전 인프라 쪽에 포트폴리오 한 켠 아주 작은 비중으로 소액 옵션을 걸어볼지 말지 고민하는 고위험, 고래버리지 종목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댓글 미션 하나 던질게요. 여러분은 직접 겪었거나 목격했던 아찔했던 사거리, 골목, 공장, 사각지대 상황이 있나요? 예를 들어 버스 사각지대에서 갑자기 차가 튀어나왔다든지 골목 코너에서 자전거랑 정면으로 마주쳤다든지 창고 안에서 지게차랑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간 적이 있다든지 기억나는 장면이 있다면 한 줄로 간단하게라도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 회사가 풀려고 하는 문제가 여러분 일상에서 어떤 장면과 연결되는지 댓글 읽으면서 같이 감을 잡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댓글 미션은 이겁니다. 포어사이트 같은 회사,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다룰 것 같나요? 1번, 이 정도 불확실성은 못 버틴다. 구경만 한다. 2번, 포트폴리오 맨 구석에 진짜 소액으로만 옵션처럼 던져본다. 3번, 나는 완전히 다른 관점이다. 번호 이유를 짧게 적어주셔도 되고 조금 길게 써도 좋습니다. 이런 초소형 딥테크에 대한 감각이 사람마다 얼마나 다른지도 한번 같이 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채널의 시그니처인 인프맵 이야기를 해야죠. 우리가 계속 그려왔던 인프맵을 떠올려보면 한쪽에는 전력 그리드 재생에너지, 다른 쪽에는 반도체와 GPU, 데이터 센터, 그 위에 클라우드와 소프트웨어 레이어가 올라가 있습니다. 포어사이트는 그 지도에서 전력이나 칩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도로, 철도, 공장, 농기계, 드론, 군용 차량 같은 현실 세계의 물리적인 인프라 위에 안전인식 레이어를 더 씌우려는 플레이어에 가깝습니다.
오늘 영상 마지막에는 기존 인프맵에서 모빌리티 안전 레이어를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전력 반도체 데이터 센터 지도 위에 FRSX 같은 회사가 어디쯤 박혀 있는지 한번 같이 겹쳐보시면 좋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그 장면 캡처해 두셨다가 나중에 다른 영상들, 예를 들어 전력 유틸리티 편, 엔비디아 TSMC 편, 데이터 센터 편 볼 때 같이 비교해서 보셔도 재밌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한 줄만 다시 짚고 정리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기업의 스토리와 기술, 숫자, 리스크를 같이 보는 정보 교육용 콘텐츠일 뿐 어떤 종목을 사라 팔라 권유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아무리 스토리가 매력적이어도 주식은 결국 각자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 안에서만 선택해야 하고, 저는 스토리를 보여드릴 뿐 매수 매도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은 언제나 여러분이 쥐고 있습니다. 오늘 포어사이트 이야기가 이런 초소형 딥테크는 이렇게 생겼다 정도의 감각을 남겨줬다면 제 역할은 충분히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오늘 드린 댓글 미션들까지 부담 없는 선에서 한 번씩 참여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과 피드백이 이 채널이 그려가는 인프맵을 더 넓고 더 촘촘하게 만드는 가장 큰 힘입니다.